네, 안녕하세요. 법인사부 잔 미국 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어, 제가 자주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게을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내용을 다시 한번 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주로 이제 미국 법무사로서 도와드리는 일들이 미국 법인 설립과 관리,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인허가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시는 분들, 요즘 한국에서 미국으로 법인 설립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 한 그 업종들이 이제 직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골프용품, 좋은 물건들을 미국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어떤 플랫폼,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해서 파시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허가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업자, 해외 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그 법인의 명의로 미국에서 구입을 하셔서 그걸 이제 한국에 수출을 하는 형태로 수출을 하시고, 그럼 한국에서 판매를 하시고, 한국에서 판매된 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쿠팡이라든지 플랫폼에서 미국의 법인으로 송금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형태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이런 형태 중에서도 미국에서 구매를 하시면 유리한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미국에서 구매를 해서 외국으로 다 전량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미국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를 통해서 미국 내 소비자들한테 또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매세가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다고 그러면 50개 주에서 대부분의 주는 다 판매세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판매세가 없는 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오레곤 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은 이 판매세가 없는 주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판매세가 없는 주에다가 비즈니스를 하면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 미국의 판매세가 없는 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한국에서는 부가세라고 하면은 물건과 서비스에 다 10%씩 부과가 되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에는 부과가 안 되고 물건의 판매 시에만, 구매 시에만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판매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그 판매세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분기에 한 번씩 해당 주에다가 납부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이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주별로 판매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주별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카운티별로도 다르고, 해당 시별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판매세율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받고 계산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그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구를 하신다는 분의 입장이라면은 미국에서 물건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한테 판매자한테 판매세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리테일러, 그러니까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주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직구를 하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전량이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가는 사람이 미국 내에 파는지 아니면은 해외에 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매자는 이 물건을 사올 때 내가 어, 국내로 유통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해주던가 아니면 판매 허가증이라고 해서 도매업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판매 허가증을 보여주고 그러면 보여주면 그 도매업자는 이 사람이 도매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판매세를 받지 않고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구 같은 경우는 이 판매세 이슈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구로 해서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판매세를 손님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레곤주와 뉴저지주에서 판매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법인 그리고 오레곤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법인이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파는 도매업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가 없는 곳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레곤주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이제 아웃도어 이제 브랜드가 이제 있거든요. 그 아웃도어 브랜드가 이름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스포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웃도어 뭐 노스페이스 뭐 콜롬비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콜롬비아 스포츠가 이제 오레곤주에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오레곤주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이 회사에 오더를 하면은 판매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콜롬비아 스포츠에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주문한 사람이 오레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스포츠는 이 사람한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법인이나 그 개인이 그 판매세가 없는 주의 주민이나 법인이어야지 판매세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배대지, 그러니까 도매업자로부터 주문을 해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포장해서 이제 한국으로 쇼핑해 주는 그 배대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배대지들을 뉴저지나 오레곤주로 할 경우에는 주소가 이제 미국 내 최종 주소가 오레곤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판매세가 없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세가 없는 만큼 이 사람은 한국에서 물건을 팔 때 최소한 우편 요금, 국제 우편 요금만큼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배대지를 오레곤이나 뉴저지 쪽으로 이용하셔서 그거를 받을 수 있으면은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을 설립할 때 내가 미국 내에서 물건을 판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 쪽에 납품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왕이면 오레곤의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그거는 없겠죠. 그 구매할 때 세일즈 텍스를 안 내고 사올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또 팔 때는 말씀드렸듯이 또 미국의 소비자한테 판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자로부터는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일즈 텍스를 받아서
그거를 해당 주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올 때 자체도 내가 미국 내에서 도매업자로서 사온다고 그러면 또 세일즈 텍스를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물건을 대파는 입장이다. 소매업자로서 물건을 대파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뭐 세일즈 텍스는 어느 주에 뭐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일즈 텍스가 없는 주에 뭐 장단점, 뭐 세일즈 텍스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텍스 부분은 미국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물건을 산 만큼 세일즈 텍스는 당연히 추가로 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어디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가세라는 것을 별도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그런 거지만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내가 10불어치의 물건을 사면 1불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세일즈 텍스를 받아서 납부하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사부 잔이었습니다. 혹시 미국 법인 설립과 관리,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사이트라든지 www.corpinUSA, cobinusa.com으로 방문해 주시면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뭐 제 이메일도 그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제 개인 이메일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개인 이메일로 질문사항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